미국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왜 재정보조 장학금을 많이 줄까요? 안녕하세요. 미래교육 교수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지금 미국 대학 이제 입시 시즌이 됩니다. 연구소에서도 많은 학생들을 컨설팅하고 있고, 컨설팅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가정 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은 재정보조, financial aid,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장학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래교육연구소는 지난 2003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미래교육연구소가 미국 대학 장학금 컨설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매년 가장 많은 학생을 미국 대학에서 재정보조 장학금을 받아주고 있는 사실은 불변이고 확실한 내용입니다. 자, 이 미래교육연구소에 이렇게 재정보조 신청, 장학금 신청을 하면서 상위권대, 아이비리그급 대학의 경우에 얘 많이 줍니다.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은 리버럴 아트 칼리지 쪽에서 더 많은 장학금을, 재정보조를 받아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명단을 드리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미국의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재정보조 장학금을 많이 줍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대학의 이 재정보조의 재원은 기부금입니다. 엔다우먼트라고 그러죠. 엔다우먼트의 규모를 따지면 연구 중심 대학이 훨씬 큽니다. 미국 대학을 이제 종류를 따질 때 4년제, 2년제, 연구 중심, 학부 중심, 지역 중심 이렇게 따지고,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따질 때 주립대학은 대형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 중심 대학의 사립은 중형이고요. 리버럴 아트 칼리지는 소형입니다. 물론 소형 대학은 윌리엄 앤 맵이라든지 또 칼텍 같은 경우에 연구 중심 대학이고 이지만은 소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립의 중형대학의 연구중심 대학들이 엔다우먼트가 큽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런 대학들이 동문이 많고 동문들이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대학들이 큰 규모의 기부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재정보조를 많이 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몰 사이즈의 리버럴 아트 칼리지들은 엔다우먼트 사이즈가 분명히 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학생도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인당 학생에게 주는 재정보조의 규모가 연구중심 대학의 중하위권 대학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리버럴 아트 칼리지의 성격은 본래 세 가지죠. 하나는 부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1번. 2번은 남성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1970년 이후에 남녀공학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본래 남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정신에 추천한 대학입니다. 부자들이 다녔고요. 남학생들이 다녔고 기독교 정신에 추천한 대학으로 세워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은 기부금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그 엔다우먼트 이 순위를 보면은 하버드 대학이 단연 1위죠. 그리고 1인당 기부금 규모가 가장 큰 대학은 프린스턴입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규모는 1인당 1달러 1,300원 기준했을 때 458만 9,980달러, 그러니까 약 59억 원입니다. 굉장히 크죠. 2위는 예일 대학이고요. 3위는 스탠포드, 4위는 MIT, 5위는 하버드입니다. 그러니까 1위에서 5위까지 1인당 기부금 규모가 가장 큰 대학은 역시 연구 중심의 최상급 대학입니다. 문제는 이 대학에 들어가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 규모, 1인당 재정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이런 대학은 못 받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그 다음 11위부터 20위까지를 보면 칼텍, 노트데임, 다트머스, 라이스, 와슈, 올림공대 이런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장 높은 봉우리의 학교들이 대부분 재정 보조를 많이 주죠. 이 학교에 갈 수 있으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리버럴 아트 칼리지 나오는데 그 윌리엄스 칼리지, 애머스트 칼리지, 포모나 칼리지, 스와스모아, 그린넷 이게 1인당 엔더먼트 규모가 큰 학교들입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보통 5만 내지 6만 달러를 주잖아요. 문제는 또 있어요. 이 학교에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들어가면 준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앞서 프린스턴, 예일, 스탠포드, MIT, 하버드 이게 가장 큰 엔더먼트 큰 학교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윌리엄스, 애머스트, 포모나, 스와스모, 그린엘이 엔더먼트 큰 학교들. 그러니까 최상위권 연구중심 대학에 그 다음에 리버럴 아트까지 상위권 대학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칼텍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시 리버럴 아트까지가 들어와요. 보든 칼리지, 윌슬리 칼리지가 들어오죠. 아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노터데임, 다트머스 라이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국 7대 여자 명문대학인 스미스 칼리지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린 공대가 들어오고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워싱턴 D라고 하는 리버럴 아트까지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유펜, 그 다음에 워싱턴 유니버시티 세인트루이스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때 한 절반은 최상위권 연구중심대학, 그렇죠? 그 다음은 리버럴 아트 칼리지 최상위권. 근데 리버럴 아트 최상위권이 결국 연구중심도 그 다음에 애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구중심대학 최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은 들어가고 이 학교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은 리버럴 아트까지 1그룹으로 들어갑니다. 이 리버럴 아트 1그룹이 연구중심대학 2그룹과 같거나 약간 높아요. 애들이 들어가는 교육의 그 어떤 수준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상위권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프린스턴 나도 갈 수 있으면 가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재정 보조를 많이 주니까. 그 다음에는 리버럴 아트 칼리지의 1그룹, 1-2그룹에서 많이 주니까. 그냥 오늘 제가 이제 본래 왜 미국의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재정 보조를 많이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떠셨어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부자들이 많은 기금을 쌓아놓고 갔고 학생 수가 작기 때문에 1인당 그 엔다먼트의 기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리버럴 아까 연구중심 대학이 1그룹 대학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립대학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리버럴 아트 칼리지는 윌리엄스, 애머스트, 포머나, 스와스모어스부터 시작해서 저 100위권까지 거의 모든 대학들이 재정 보조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 보조가 문제되는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문제되는 학생들이라면 연구중심 대학의 상권으로 가고 그리고 리버럴 아트 칼리지 자기가 맞는 학교로 간다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버럴 아트 칼리지에서도 아직도 좀 낯설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밀교연구소가 유튜브나 블로그에 많은 정보를 올려놨으니까 왜 리버럴 아트 칼리지인가, 리버럴 아트 칼리지는 어떤 학교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시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도움 되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